네, 사랑합니다. 감정초 6학년 학생들 여러분. 네,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스플렌더 카드로 나눗셈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카드를 10장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3장씩 나누어 주려고 해요. 10장을 가지고 있는데 3장씩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씩 두 번째 사람 3장, 마지막 사람. 자, 공평하게 3장씩 나눠줬죠? 그러니까 남은 개수는 1장이네요. 네, 이렇게 1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장씩 3명에게 나눠줬고 남은 카드는 1장이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활동한 것을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카드가 선생님이 10장 있었어요. 카드가 10장 있었는데 3장씩 3명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카드가 1장이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쓰면은 10이라는 수는 3 곱하기 3 더하기 1. 그래서 여기 1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머지, 나눗셈에서는 나머지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면 10 나누기 3. 그 다음에 몫이 3이고요. 나머지가 1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나머지겠죠? 선생님이 잠깐 착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눗셈 한 다음에 몫이 3 그리고 나머지가 1. 3장씩 나눠줬을 때 3명에게 나눠줄 수 있고 나머지가 1장 남는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곱셈으로 바꾸면은 3 곱하기 3 더하기 1은 10.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수학 42쪽 나누어주고 남은 양을 알아볼까요? 자, 1번. 네, 페인트를 가지고 칠하고 있네요. 페인트 4.2리터를 한 사람에게 2리터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의 수와 남는 페인트의 양을 알아봅시다. 페인트를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어림해 볼게요. 어림이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수가 안 나와도 됩니다. 페인트 4.2리터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뭘까요? 4가 되겠죠? 그러면은 4 나누기 2리터씩 나눠준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2명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어림해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니까 가장 4.2에서 가까운 자연수를 찾다 보니까 4가 되었고 거기서 4 나누기를 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림을 해보니까 2명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 거죠? 자, 그러면은 수직선 그림을 보고 4.2에서 2씩 빼보세요. 우리가 페인트 통이 4.2리터가 담겨 있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 나눠주려면은 2리터를 부어줘야겠죠? 그러면은 빼기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한테 또 2리터를 부어주면은 거기다가 2를 또 빼주는 게 되네요. 그래서 두 번 빼니까 뭐가 남았냐면은 0.2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여기 자투리 부분이 바로 0.2리터가 되겠죠. 페인트를 몇 명에 나눠줄 수 있나요? 보니까 네, 2명이 나눠줄 수 있다고 했고 나누어주고 남는 페인트는 몇 리터인가요? 나누어주고 남는 페인트는 0.2리터가 되겠죠.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수학 43쪽 2번 물이 있는데요. 6.4리터래요. 한 사람에 2리터씩 나눠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물의 양을 구하려고 합니다. 세 친구의 계산 방법 중 누구의 방법이 옳은지 알아봅시다. 먼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6.4리터가 있는데 2리터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나누어 준다. 6.4리터가 있고 그것을 2리터씩 나눠준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학생한테 나눠주면요. 6.4리터가 있는데 2리터를 빼는 거가 되겠죠. 첫 번째 학생한테 나눠주면은 남은 게 4.4만큼 남고, 자, 두 번째 학생에게 4.4에서 또 2리터씩 2리터를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4리터 남고, 자, 세 번째 학생에게 2.4에서 또 2리터 부어주니까 0.4리터가 남네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마디로 세 명에게 나눠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남은 페인트가 아니고 물의 양을 보니까 물의 양이 0.4리터가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어요. 어렵지 않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6학년 수준으로 돌아와서 2번 3명의 이렇게 친구가 있는데 계산 방법 중에 누구의 방법이 옳은지 한번 볼게요. 자, 슬기. 한 사람이 가지는 물의 양 6.4에서 2로 나누는 거 맞죠? 나누니까 3이 되고 그 다음에 4, 2 맞습니다. 근데 남은 물의 양 0.2. 네. 남은 물의 양 0.4인데 여기 소수점까지 나눠버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2라는 거는 뭐냐면은 두 명이서 아예 2등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3.2리터씩 한 명 3.2리터 또 다른 사람 3.2리터. 그래서 이거 슬기 방법은 한 사람한테 2리터씩 나눠주는 게 아니고 두 명이서 아예 반 나눠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슬기 방법은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지혜 방법 볼게요. 6.4 나누기 2를 했어요. 자, 2 곱하기 3에서 6, 그 다음에 4 나왔습니다. 나누어주는 물의 양이 6이고 사람 수 3명. 네, 좋아요. 남은 물의 양이 4리터? 이상하죠? 물이 2리터씩 3명한테 나눠줬는데 4리터가 남았다? 이상합니다. 네, 연수 방법 볼게요. 6.4 나누기 2를 했어요. 2 곱하기 3에서 6 빼니까 0.4. 자, 남는 물의 양이 0.4다. 제대로 구했네요. 선생님이 방금 구했던 거랑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남은 물의 양이 0.4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친구가 계산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맞은 거 볼게요. 연수, 나누어 주는 물의 양이 우리가 2리터씩 나눠주는 거 있어요. 그쵸? 2리터씩. 나누어 주고 남는 물의 양은 0.4리터가 됩니다. 그쵸? 2리터씩 나누어 주는데 연수가 몇 명한테 나눠주냐면은 3명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6리터라고 써야 돼요. 자, 그래서 물의 합계를 구하니까 6 더하기 0.4리터. 그래서 6.4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혜 볼게요. 한 사람이 가지는 물의 양의 수가 2리터고 3명이래요. 3명에게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리터예요. 근데 남은 물에 보니까 4리터래요. 그러면은 두 개 더하니까 10리터? 이상하죠? 자, 세기 볼게요. 2리터씩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물의 양이 2리터예요. 2리터. 그리고 사람 수는 3명이니까 이렇게 전체가 나누어 준 물의 양이 6리터고요. 남은 물의 양은 0.2리터라고 하네요. 그럼 두 개 더하니까 6.2리터죠? 그래서 지금 3명의 방법이 있는데 연수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방법이 옳은가요? 연수이고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보니까 지금 연수는요, 여기 소수점에 이렇게 남은 거 0.4잖아요. 그래서 내려서 이거를 나머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거고, 이거는 소수점 뒤에 있는 4를 4리터라고 이거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4가 있는데 이거를 또 나눠줬어요. 한마디로 슬기 방법은 2리터씩 가져가는 게 아니라 2명이서 6.4리터를 반으로 똑같이 2등분해서 가져가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연수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선생님이 곱셈식으로 바꾸면은, 자, 6.4리터가 있는데 이거를 2리터씩 3명이서 이렇게 가져갔고, 그리고 나머지 0.4리터가 남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6.4 나누기 2를 했을 때 몫이 3이고요. 더하기가 아니라 나머지 4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 3개 찍어서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리본이 12.6m가 있대요. 한 사람에게 이제 3m씩 나눠주려 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의 수와 남는 리본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구해볼게요. 자, 전체가 12.6m라고 해요. 한 사람에 3m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4명한테 나눠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3m 곱하기 4명 하면은 12m가 되잖아요. 그러면 12m를 빼니까 더하기 0.6m 이렇게 남겠죠? 이거를 나눗셈으로 계산하면은 12.6 나누기 3m는 몫이 4가 되고요. 나머지 0.6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0.6m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여기다 뚜렷하게 써줘야겠죠. 4명 4명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리고 남는 리본의 길이는 0.6m가 된다. 이렇게 정답을 뚜렷하게 적어줘야지 좋습니다. 수학 익힘책 30쪽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먼저 문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 먼저 문제 풀라고 하는 이유는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좀 이렇게 끙끙 앓면서 고민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도전해보면서 여러분의 수학적인 사고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 보고만 있으면은 그냥 발전하는 게 좀 더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먼저 부딪혀보고 시도해보고 연습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애쓰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나누어주고 남는 양을 알아볼까요? 쌀이 21.4kg이 있대요. 한 봉지에 5kg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봉지 수와 남는 쌀의 무게가 이제 몇 kg인지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봉지에 5kg씩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네 봉지, 네 봉지를 담으니까 남은 그 쌀의 무게를 봤을 때 1.4가 되겠죠? 그래서 1.4kg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4에서 20을 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1.4kg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계산식을 보고 쌀 4봉지에 담을 수 있는 거죠? 여기 4라고 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4번 나누어 담았잖아요, 그쵸? 계산식을 보고 봉지에 나누어 담고 남는 쌀의 양을 구해보세요. 1.4kg. 여기다는 굳이 kg을 안 붙여도 되겠네요. 네. 자, 4번.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봉지수와 남는 쌀의 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먼저 5 곱하기 4에서 20이고 빼니까 1. 그 다음에 소수점 그대로 내려와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4. 그래서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봉지의 수가 4봉지이고요.
남는 쌀의 양이 1.4kg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학 31쪽입니다. 밀가루 15.2kg을 한 사람당 2kg씩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밀가루는 몇 kg인지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고 이유를 써보세요. 우리가 전체가 15.2kg 그리고 한 사람당 2kg씩 나누어 준대요. 그래서 계속 2kg씩 빼면 돼요. 그쵸? 우리가 2단을 생각해 보니까 26, 12, 27에 14, 28에 16 가장 가까운 수가 뭐예요? 2 곱하기 7에서 14죠? 그러면은 여기서 15.2에서 14를 빼면은 1.2가 나오네요. 그래서 남는 밀가루 양이 1.2가 되고 우리가 2 곱하기 7이잖아요. 그게 2kg씩 7명에게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7명입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세로셈으로 계산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과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5.2가 있고요. 2kg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7명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27에 14 빼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수점 그대로 내려와주고 그 다음에 2 내려와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7명, 남는 밀가루 양은 1.2kg. 우리가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를 할 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15.2kg이 있어요, 밀가루가. 근데 2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는다면은 한 사람당 몇 kg씩 가져갈 수 있는지, 그래서 한 사람당 7.6kg씩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식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문제 풀면은 문제를 그렇게 냈어야 돼요.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5번의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이유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7명이라고 했고요. 뭐 7.5명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7명 다음은 명은 8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수는 소수가 아닌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몫을 자연수까지만 구해야 된다는 거를 교과서에다 이렇게 필기해 주세요. 사람의 수는 소수가 아닌 자연수이므로 몫을 자연수까지만 구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31쪽 6번 끈이 13.5m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3m씩 나누어주려 합니다.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의 수와 남는 끈의 길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자, 먼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기 전에 끈 전체의 길이가 13.5m래요. 근데 3m씩 나누어 주려고 해요. 우리가 3단을 외워봤을 때 3, 1은 3, 3, 2, 6, 3, 3, 9, 3, 4, 12, 3, 5, 15 그러면은 3 곱하기 4가 떠오르네요. 자, 12 그러면은 왠지 4명에게 나눠줄 수 있고 13.5에다가 12를 빼니까 남는 끈의 길이는 1.5m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방법은 빼기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나온 그 빼기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 먼저 해결할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세로셈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m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최대한 3을 계속 빼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3단을 외워봤을 때 3 곱하기 4는 12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면 안 돼요. 그래서 3을 4번이나 이렇게 빼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4번이나 빼주니까 한 번 빼니까 뭐 9.5, 아니 10.5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한 번 더 빼니까 7.5, 한 번 더 빼니까 4.5, 한 번 더 빼니까 1.5.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씩 빼주니까 1.5 남는다. 그리고
몇 명한테 나눠주지 보니까 1명, 2명, 3명, 4명.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4명. 남는 끈의 길이는 1.5m.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세로셈으로 나눠줘 볼게요. 세로셈. 그래서 13.5가 있고 나누기 3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12가 되겠죠? 빼니까 1. 소수점 그대로 내려와 주고 그 다음에 5도 내려와 주고 하다 보니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4명. 그리고 남는 끈의 길이는 1.5m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공부하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네. 선생님은 수업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사람의 수는 소수가 아닌 자연수이기 때문에 몫을 자연수까지만 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눗셈, 소수 나눗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어요.